네, 슈팅스탁 2부 주식 썰전으로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수연입니다. 2부 썰전에서는 전문가님과 시장에서 놓쳐서는 안 되는 투자 뉴스들 하나하나 체크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종목 고민 해결해 드리는 종목 상담 시간 준비되어 있고요. 전략주 AS와 오늘의 새로운 탑픽 종목도 마련돼 있습니다. 종목 상담 누구나 쉽게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문자 샵 3772번으로 오늘 함께하실 전문가 다비드 적어서 보내시면 입장 가능한 채팅방 링크 보내드리고요. 포털 검색창에 슈팅스타 검색하시고 사이트 들어오셔도 종목 상담 코너 마련되어 있습니다. 종목의 이름, 매수하신 가격, 비중 올려주시면 방송 시간 통해서 고민들 해결해 드립니다. 종목 상담 채택될 경우에는 커피 쿠폰도 함께 보내드리니까요. 여러분의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주식 썰전 함께할 전문가를 소개합니다. 네, 월요일 주식 썰전 다비드 전문가님과 함께합니다.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그럼 오늘 썰전 주제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썰전 주제입니다. 오늘 발표된 6월 지역경제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반도체 업체가 반도체 중국 수출이 완전히 회복되기는 어렵다고 예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만 오늘 삼성전자는 1% 넘게 오르면서 52주 신고가에 근접하며 거래 끝이 냈는데요. 이에 대해서 어떤 방향으로 보면 좋을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두 번째 주제입니다. 네, 1분기 호실적을 발표한 현대차, 기아가 2분기에도 우상향 실적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오늘 현대차, 기아 강세, 그리고 자동차 부품주도 훈풍이 불었는데요. 자동차 산업에 대해서도 이야기 짚어보시죠. 세 번째 주제입니다. 전문가님께서 바이오 제약주 매번 강조해주고 계시는데요. 경기도 경제과학진흥원이 플로리다 의료기기 전시회에서 한국관을 운영해서 2,078만 달러 규모의 계약을 추진했습니다. 이 원격 의료 재활기기, 바이오 등의 품목들이 주목받았다고 하는데요. 이 주제로도 이야기 다뤄봅니다. 마지막 주제입니다. 네, 오늘도 기술적인 부분 준비되어 있습니다. 급등주, 선 취매의 정석, 윗꼬리 패턴 끝으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썰전 주제 확인해보고 왔습니다. 일부에서도 반도체 관련해서 이야기 많이 나눴었는데요. 반도체 업황 한번 자세히 이야기 들어볼까요? 네, 뭐 반도체는 제가 많이 강조를 드리고 제가 표현을 사랑하는 몇 개의 업종 중에 하나라고 강조를 드리는데 뭐 오늘 반도체에 대한 얘기를 한번은 또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그 아래쪽에 그 자막 나가는 내용들 보시면은 혹은 뭐 여러분들이 뭐 포털이라던가 HTS 안에 뭐 그런 이제 그 반도체 관련된 뉴스들, 이슈들 이런 것들을 보면은 사실 그렇게 좋은 내용들이 막 시장에서 많이 떠돌고 있지는 않아요. 오늘 뭐 중국 관련한 내용들이 나온 내용들도 뭐 리오프닝이 중국에서 이제 진행이 되는데도 중국 쪽에서의 뭐 반도체 우리나라의 뭐 수출은 회복되기는 뭐 쉽지 않을 것이다. 뭐 중국도 이제 뭐 어느 정도는 기술이 좀 많이 발전을 한 그런 상황인데 이제 뭐 자국주의 경향들이 좀 심하다 보니까 우리나라 반도체 기업들이 뭐 예전처럼 좀 회복을 하기에는 좀 어려운 경향들이 있다. 이런 이제 뉴스들이 좀 많이 나오고 오늘에도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나왔어요. 근데 뭐 이쪽 뉴스에는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은 저는 뭐 크게 의미를 부여할 필요는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사실 뭐 그 외에도 이제 요즘에는 뭐 실적 혹은 뭐 이제 뭐 2분기 모멘텀들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반도체 쪽에서는 실적 기대감들이 상당히 좀 많이 떨어져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난 1분기에서도 실적적인 측면에서는 좀 다소 부진한 내용들이 나왔고 대부분의 컨센서스에서 이번에 뭐 특히나 이제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실적 부진에 대한 우려감들이 어느 정도는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이제 최근에 뭐 당장 오늘이 아니라 하더라도 최근 뭐 한 달 혹은 뭐 한 달 반 정도의 흐름을 보면은 SK 하이닉스의 상승 여력은 뭐 굉장히 강했고 오늘 삼성전자가 힘을 썼던 부분들을 보면은 지난 그 6월 달 초에 만들어놨었던 전고점 부근
거기가 이제 52주 신고가 위치가 되는데 근접을 해서 제가 생각을 했을 때는 이번 주에는 삼성전자가 52주 신고가를 다시 한번 좀 써주지 않을까 이런 이제 기대감을 좀 가지게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사실 지금 반도체 종목들은 뭐 올해 혹은 지금 보고 있는 반도체 종목들은 뭐 작년, 재작년, 뭐 3년 전, 4년 전, 5년 전 내용들과 다르게 과거는 이제 펀더멘털에 집중을 좀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개선되는 실적 내용들이라던가 아니면은 뭐 이제 디램 수요라던가 가격 변동 이런 부분들에 이제 집중을 좀 많이 했었는데 요즘에는 그런 쪽보다는 다른 모멘텀, 개별적인 모멘텀의 영향들을 오히려 좀 더 많이 받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일단은 삼성전자 및 뭐 반도체 종목들이 최근에 가장 잘 나가는 이유 중에 하나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미증시에서 지금 뭐 AI 열풍이 많이 불고 있죠. 거기에서 이제 AI 관련된 종목으로는 엔비디아라는 기업이 반도체 기업이 굉장히 좀 흥행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지금 고점에서 뭐 횡보를 하고 내리기도 하고 뭐 다시 한번 위쪽으로 붙이기도 하고 있지만 여전히 뭐 강세와 분위기와 그다음에 수급 쏠림은 이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우리 증시 같은 경우도 올해 사실 뭐 에코프로, BM 이쪽으로 수급 집중이 너무 이제 과열이 되면서 어떻게 보면 시가총액 상위 종목 안에서 약간 밈주식화가 되어가는 그런 느낌을 좀 받기도 했었죠. 근데 이제 뭐 지금 미국 증시에서도 마찬가지로 뭐 엔비디아라는 기업이라던가 아니면 최근에는 바닥에서 굉장히 좀 강하게 올라온 테슬라라던가 이런 이제 좀 주요 핵심 기업들 몇 개를 가지고 수급 집중 현상들이 굉장히 좀 세게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근데 지금 뭐 시장의 분위기와 뭐 내용들을 보면은 이런 현상들이 뭐 단기간 안에 깨지기는 힘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뭐 이제 시장에서도 미증시 안에서도 그러면 이제 AI 쪽의 열풍이 계속해서 불고 있는데 그럼 엔비디아의 뭐 후속 종목은 무엇일까? 후속 기업은 어떤 것인가? 이런 분석들과 내용들과 이슈들이 많이 나오는 걸로 봐서 열풍이 아직까지는 뭐 깨지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반도체 쪽의 종목들은 뭐 분위기는 계속해서 좀 좋게 만들어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사실 뭐 인공지능 AI 쪽으로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이제 뭐 테마 종목들은 많지만 실질적으로 기업 성장 가치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실수의 종목들이 거의 많지는 않죠. 그렇기 때문에 투자자들이 오히려 이제 AI 반도체 쪽이라던가 이런 이제 반도체 쪽으로의 투자가 좀 더 활성화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뭐 그 외에 뭐 AI 반도체는 뭐 반도체 산업의 이제 미래 먹거리 쪽이 되는 부분이고 그 외에도 이제 정부 정책들이 좀 괜찮은 내용들이 많이 이어지고 있죠. 뭐 한 두어 달이 지나긴 했지만 K칩스법 얘기가 나오면서 반도체 기업들이 이제 세제 혜택들이 좀 많이 늘어나기도 했고요. 그다음에 오늘 뭐 중국에서 나온 그런 중국 관련된 반도체 악재성 뉴스를 타이틀로 걸긴 했지만 네. 그랑 그 반대되는 내용으로는 이제 정부 정책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이제 반도체 초강대국으로 가기 위해서 좀 대규모 뭐 3천억 전용 원팀. 네. 펀드를 이제 출시를 하겠다라는 네. 내용들이 뭐 계속해서 좀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부 쪽에서도 우리 또 반도체 사업들을 굉장히 좀 푸시를 좀 많이 해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뭐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지금은 메모리 반도체 쪽에서는 점유율 1등을 차지하고 있지만 비메모리 시스템 반도체 쪽에서에 대한 투자들도 뭐 계속해서 좀 유지를 잘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근데 뭐 결론적으로 뭐 좀 아쉬운 실적과 그다음에 강력한 모멘텀이 공존을 하고 있는데 지금은 강력한 모멘텀적인 측면들이 시장에서 더 부각이 되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우리 그 차트를 좀 보면서 네.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코스피가 좀 많이 내려왔죠. 대략 한 2주에서 2주 반 정도가 코스피의 하락률이 상당히 좀 깊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하락률이 그냥 차트의 높낮이만 보신다 하더라도 네. 6월 달까지는 초까지는 시장이 좋았다가 최근에는 뭐 2주 연속으로 계속해서 저점을 깨고 내려가고 이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죠. 네. 근데 이제 코스피에서는 시가총액 1등 종목이 삼성전자입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삼성전자가 움직임에 따라서 코스피의 일봉 차트의 움직임이 거의 비슷한 그림들이 좀 많이 나왔었거든요. 네. 근데 지금 삼성전자의 그 일봉상 차트를 보면은 코스피의 다르네요. 흐름이랑은 네. 어느 정도 좀 역행하는 그림들이 나오고 있죠. 네. 물론 이런 그림들이 나왔다라고 하는 것은 뭐 다른 뭐 대장 섹터들이 좀 약했다라던가 근데 뭐 이제 LG 엔솔도
올라간 자리에서의 조정이었고 최근에 뭐 현대차, 뭐 기아 이런 이제 완성차 종목에서도 반등이 좀 나오고 있고 그럼 이제 사실 코스피의 흐름들과 삼성전자를 비교했었을 때는 뭐 다른 섹터 안의 중소형 종목들이 이번 시장 하락에서 좀 더 힘들었다라고 이제 해석을 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아무튼 시장을 다시 끌어줄 수 있을 만한 삼성전자의 분위기는 다시금 뭐 살아나고 있습니다. 오늘은 종가가 72,400원으로 마감을 했는데 네. 지난 6월 5일 날에 고점이 72,700원이에요. 대략 이제 한 300원 정도를 남겨놓고 여기를 뚫으면은 이제 52주 신고가가 나올 것이고 그쵸. 뭐 차트 이론상으로도 지금 매물을 계속해서 소화하면서 전고점 돌파가 나오면은 수급들이 더 집중이 될 수 있는 요소들이 되기 때문에 분위기들은 뭐 여전히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일단은 뭐 대장주의 분위기가 좋으면은 일단은 삼성전자가 끌고 가는 분위기가 중소형 반도체 종목들한테도 이제 흐름을 이어주고 오늘 같은 경우도 뭐 나쁘지 않았죠. 그리고 이런 부분들은 과거에서도 굉장히 좀 많이 나왔었던 내용들이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었던 뭐 AI 반도체 혹은 뭐 이제 AI 관련된 종목들의 분위기를 끌어줄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이 삼성전자가 좀 만들어주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현재 AI 열풍은 뭐 반도체 업종에는 굉장히 좀 긍정적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비록 뭐 2주 혹은 뭐 이제 지난주 코스닥도 좀 많이 밀리고 급락도 많이 나오고 해서 종목들이 중소형 종목들이 좀 저조한 종목들이 지금 당장은 있긴 하지만 저는 뭐 가치가 그다음에 앞으로의 성장성이 충분히 좀 괜찮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뭐 반도체 쪽에서 우리가 또 하나 뭐 TMI로 하나 좀 더 알고 간다라고 하면 좋을 게 이제 미국에서는 마이크론이라는 기업이 실적 발표를 코앞에 두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제 삼성전자랑 SK 하이닉스랑 마이크론에서 네. 메모리 반도체 쪽에서는 굉장히 좀 비중이 있는 그런 기업인데 지난 1분기 실적이 마이크론이 굉장히 좀 못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오히려 근데 그런 발표들이 사실 마이크론도 지금 2분기 실적이 기대가 되는 부분들은 아닌데 오히려 이제 뭐 바닥을 찍었다라던가 아니면 이제 앞으로의 추 하반기의 개선이라던가 이런 식으로 나올 해석이 될 가능성이 저는 크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은 지금 반도체 업황이 좋지 않은 부분들과 그다음에 작년에 많이 빠졌던 부분들은 웬만한 투자자들은 다 알고 있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이번 주에 좀 기대를 할 수 있는 자극제가 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우리 그 방송을 통해서 네. 반도체 얘기들은 좀 많이 했죠. 과거에 뭐 이미 뭐 흐름이 잘 나왔었던 뭐 아비코 전자도 있었고 제가 최근에 안내를 해드렸었던 뭐 서플러스 글로벌이라던가 아니면 이제 뭐 윈팩 이런 종목들은 지난주에는 지수가 좀 같이 내려오면서 주가가 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뭐 AS경 같이 그 흐름들을 본다라고 하면은 네. 서플러스 글로벌 같은 경우는 뭐 주가가 며칠 동안 좀 내려오긴 했지만 하방으로 빠지는 구간에서의 거래량이 증가가 되거나 매물이 이제 뭐 과하게 출회되었다라던가 이런 그림들은 없거든요. 오히려 이제 외국인 매수 물량들이 조금씩 좀 늘어나고 그다음에 아래쪽에서 지지를 지켜줘야 되는 그런 구간들은 열심히 잘 지켜주고 있는 모습이죠. 과거에 분위기가 한 번씩 올라왔을 때는 하루 만에 뭐 20% 이상, 10% 이상 이런 짱대 양봉들을 잘 만들어졌기 때문에 제가 제시를 지난주에 드렸었던 반도체 종목들이 비록 지난주에는 지수 하락과 맞물려서 좀 조용하고 좀 아쉬운 그림들이 며칠은 나왔지만 저는 이 종목들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기대를 품고 기다려볼 만한 가치가 충분히 있다라고 이제 설명을 좀 드리고 싶고요. 네. 그다음에 뭐 윈팩 같은 경우도 아직은 뭐 분위기가 아직 살아나진 않았지만 뭐 우리가 과열이 되어 있는 윗공간에서 들어간 게 아니라 기술적인 주요 위치를 돌파를 해주느냐 못 해주느냐 이런 부분들을 이제 노리고 들어간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은 거래량이 없는 조정들이 나오면은 오히려 이제 좀 매수의 기회로 같이 좀 보시면 더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뭐 반도체 종목 중에서는 두산테스나라는 종목이 강세가 세게 나왔습니다. 뭐 종목들이 같은 속도로 다 움직이진 않겠지만 이 두산테스나가 보여줬었던 전고점 돌파라던가 52주 신고가라던가 이런 부분들은 다른 중소형 반도체 종목들의 분위기를 끌어줄 수 있는 좋은 모멘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반도체 쪽의 전반적인 그런 뭐 분위기 개선이라던가 아니면 거기에서 이제 좀 개별 테마로 AI 반도체 이슈를 가지고 있으면서 테마주성으로 이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종목들도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는 뭐 주목을 해보시면 좋겠고요. 제가 항상 이런 얘기를 하죠. 저는 뭐 여러 가지 포트폴리오가 있겠지만은
우리 포트폴리오 중에 한 종목 정도는 반도체 종목을 꼭 포함을 하면 좋겠다라는 내용들을 많이 말씀을 드렸고 네. 뭐 이번 주에는 좀 조정이 나왔지만 그동안에 이제 우리가 반도체 종목을 하나씩 가지고 제가 어필해 드렸던 종목들은 항상 좋은 결과치를 불러왔었죠. 그래서 이번에도 뭐 다음 주 혹은 뭐 그 다음 주 시간이 지났었을 때 그런 과거의 결과치처럼 또 좋은 흐름과 좋은 수익으로 마감이 되기를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문가님께서 애정하시는 반도체 업황 다시 한번 짚어드렸습니다. 중국 수출 회복되기 어렵다, 중국 내 자체적으로 커버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 주제로 내걸긴 했지만 크게 악재로 보지 않으셨습니다. 의견과 일맥상통하게 오는 3전 상승 마감 보였고요. 신고가도 곧 돌파하지 않을까 예상해 주셨네요. 또 AI 열풍, 엔비디아 강세와 28일 마이크론의 2분기 실적 발표 앞두고 여러 부분에서 긍정적으로 전망해 드렸습니다. 두 번째 주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도 애정하시는 업황이잖아요. 네, 이야기 한번 들어볼게요. 맞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뭐 더 강조를 많이 했었던 네. 2023년도 상반기에는 제가 좀 찐으로 좀 애정을 담았었던 그런 섹터이긴 한데 네. 뭐 같은 내용인 것 같아요. 현대차랑 기아차 흐름이 요즘에 다시 개선이 되고 있고 제가 지난 그 현대차의 반등을 보면서 부품주들한테는 관심을 가질 만하다. 자동차의 이번에 2분기 실적에 대한 반응들을 기대를 해보자라는 얘기를 한번 드렸었죠. 근데 네. 오늘도 뭐 같은 내용입니다. 뉴스가 하나가 더해졌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현재 시장의 분위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반적인 흐름을 보면은 6월 달에 이제 FOMC가 있었죠. 네. 그 FOMC가 있기 전에 지수가 제법 올랐어요. 상승했어요. 네, 네. 많이 상승을 하고 그 당시에 뭐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끌어서 뭐 전반적으로 재미가 시장만큼 있지는 않았지만 결국엔 뭐 지수의 분위기는 나쁘지가 않았었죠. 근데 그때 그 배경이 뭐였냐면은 2월 FOMC에서는 금리 동결이 될 것 같아. 그런 의견들과 컨센서스의 의견들, 그다음에 연준 의원들의 그런 지금 발언들, 그다음에 그런 가능성들이 계속해서 좀 올라오면서 6월 달에는 반응이 괜찮았죠. 근데 이제 FOMC가 진행이 되는 기점으로부터 해서 지수가 좀 꺾였어요. 근데 맞아요. 어떤 내용이냐면은 금리 동결은 했는데 파월 연준 의장이 매파적인 얘기를 했죠. 그리고 금리 인상을 뭐 2번 정도는 더 단행을 해야 될 것 같다. 최종 금리를 본다라고 했었을 때.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나왔고 그다음에 뭐 그 전에는 사실 그 추가적인 금리 인상에 대한 가능성들은 나왔었는데 네. 컨센서스에서 금리 동결이 되면은 재차 올리기는 좀 힘들지 않을까 약간 이런 의견들이 있었는데 그런 분위기들이 좀 바뀌었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 금리 인상을 정말 2번 할 거냐 아니면 이제 7월 달에 정말 한 번을 할 거냐 이런 이제 의견들이 좀 갈리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아무튼 7월 달에 금리 인상이 한 번 더 진행이 될 것 같은 그런 분위기가 지금은 시장에 많이 좀 쌓여 있는 그런 상황이죠. 6월 달에 지수는 올랐고 기대했었던 재료와 모멘텀은 소진이 됐고 그다음에 다음 모멘텀이 긍정적으로 나와야 되는데 다음 모멘텀은 좀 소진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재료 소진 이슈와 그다음에 올랐었던 증시에 대해서는 이제 뭐 차익 매물들도 좀 많이 떨어졌고 지수가 이번 6월 중순 이후부터는 좀 저조한 흐름이 나올 수 있었던 뭐 당연한 배경이 만들어지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지수에 강한 상승 모멘텀이 있지는 않잖아요. 그쵸. 그러려면 이제 지수를 끌어주려는 뭐 앞서서 말씀드렸던 뭐 엔비디아라든가 테슬라의 뭐 추가 급등이 나오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약간 분위기에 휩쓸려서 올라간다라든가 아니면은 뭐 이제 그런 부분들이 없다라고 하면은 지수의 분위기가 다시는 좀 처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런 상황에서는 증권사들은 그럼 이제 이런 시장 분위기 안에서 믿고 볼 수 있는 실적주에 관심을 좀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트레이딩을 하는 사람들한테는 이런 지수가 좀 재미없는 상황에서는 테마주의 뭐 수급 집중 현상들이 많이 나오기도 하죠. 그래서 당일날 이슈가 나와서 뭐 최근에 교육주 같은 경우도 이슈 나오고 한번 강한 퍼포먼스 보여주고 네. 길게 가진 않으면서 또 그다음에 또 다시 또 조정들도 많이 세게 나오고 그러니까 이런 시장들이 연출이 되고 있는데 트레이딩 관점에서는 빠른 테마주 그다음에 이제 뭐 증권사 리포트라던가 이런 이제 좀 기관 수급 측면에서는 믿고 가는 실적주들 이런 부분들이 이제 강조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오늘 소개드리는 이슈는 네. 사실 과거에 이제 우리나라 매출과 영업이익, 수출 1등 이렇게 하면은 반도체 업황이었는데 많이 부진하다 보니까 지난 분기부터 해서는 완성차 현대차랑 기아가 우리나라 이제 수출 비중 1위를 가지고 와버렸어요. 네. 그리고 1분기에도 어마어마한 실적이 나왔는데 이번 2분기 실적 발표에서도 현대차랑 기아차가 영업이익 부문에서 1등, 2등 기업으로 전망을 한다라는 뭐 그런 뉴스 기사들이 전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실적주로 믿을 수 있는 거는 실적 측면에서는 그 자동차
혹은 뭐 이제 배터리 쪽, 그다음에 최근에 떠오르고 있는 조선주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종목들이 저는 뭐 앞으로 7월 달 시장에서는 순환매를 보이면서 반응을 좀 보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좀 주목을 해보시고 네. 이제 뭐 6월 달이면 2분기가 또 마감이 되기 때문에 금방 또 이제 실적 시즌이 다가옵니다. 그리고 시장의 배경은 실적주를 강조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눈여겨볼 수 있는 그런 배경이 만들어주고 있다는 거 그런 부분들을 참고를 하시고 오늘 뭐 현대차는 뭐 그냥 수월한 흐름들이 나오기도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과거 바닥을 돌파하고 상승 랠리가 제법 나왔던 시점에서 조정이 좀 나왔고 그다음에 이 조정을 다시 한번 방향을 바꾸려는 거래량이 실리고 돌파하는 이런 양봉이 최근에 나왔습니다. 이제 뭐 N자형 파동을 만들기 위해서는 지난 전고점을 돌파하려는 흐름들이 좀 필요하겠죠. 그리고 현대차가 분위기가 좀 올라오는 가운데 오늘은 기아가 좀 괜찮은 그림이 나왔어요. 네. 과거에 이제 기아가 이런 이제 뭐 보안 문제라던가 이런 부분들이 뉴욕에서 또 소송을 걸렸다. 그런데 이제 이미 좀 올라간 상황이다 이러다 보니까 이렇게 좀 이탈하는 좀 아찔한 그림들이 나오긴 했는데 추가적으로 뭐 흐름들이 더 하방으로 이어지진 않고 오히려 이제 또 매수에 좋은 기회를 만들어주면서 분위기를 만들어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뭐 최근에 외국인이라던가 기관 쪽의 수급들도 다시 좀 붙으면서 분위기를 좀 만들어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기아와 현대차는 마찬가지로 전고점을 뚫으면서 이런 추세 안에서의 좀 N자형 파동을 저는 기대를 해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현대차랑 기아차의 분위기가 올라오고 제가 뭐 몇 달 전부터 우리 시청자분들이랑 같이 하면서 강조를 드렸었던 종목은 사실 뭐 한정적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부품주 3인방은 항상 동일했기 때문에 첫 번째는 화신이고 두 번째는 현대공업이고 세 번째는 SL이라는 기업이죠. 그중에서 SL이라는 기업은 좀 개별 실적으로도 이번 증권사에서 2분기 실적 발표가 상당히 좀 기대되는 종목이다라는 평가가 좀 리포트 안에서도 좀 많이 돌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한번 참고를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최근에 이런 종목들도 분위기들이 많이 개선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뭐 조용하고 그다음에 조정이 나오는 그림들이 나오긴 했지만 우상향 추세는 여전히 이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수급들이 다시 한번 좀 붙어주면서 최근에는 또 괜찮은 반응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현대공업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이제 여기에다가 한 종목을 더 더한다라고 하면은 저는 이제 구형테크라는 종목도 분위기가 올라왔을 때 한타를 굉장히 좀 잘 줬었던 종목이고 주가의 수준이 지금은 충분히 재진입을 하고 그다음에 높지 않은 구간에서 부담 없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괜찮은 위치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참고를 해보시고 제가 생각했을 때 아마 뭐 많은 다른 채널에서도 그렇고 증권방송에서 이제는 자동차 부품주 얘기들이 많이 나올 겁니다. 제가 지난 분기 때는 제가 좀 홀로 강조하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1분기에 그런 내용들이 실제로 주가의 어마어마한 상승률로 이어졌기 때문에 이번 2분기에서는 그런 기대감들이 반영이 돼가지고 분위기를 타면은 더 강한 상승이 이어질 가능성은 저는 충분하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청자분들도 뭐 하루하루 흘러가는 그런 뭐 테마주들과 개별 특징주들이 있지만 지금 묵직하게 준비를 해가지고 그다음에 소리 소문 없이 좋은 시세가 나왔었던 이런 이제 부품주들도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꼭 눈여겨보시고 관심을 한번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먼저 FOMC 전후에 대한 시장의 상승과 조정, 거시적 흐름 짚어드렸고요. 또 자동차 업종에 대해서 현대차, 기아가 1분기 어닝 서프라이즈 이후에 2분기에도 영업이익 1, 2위 기업으로 긍정적 전망 나온 점과 함께 주가도 조정 후 다시 강세, 또 자동차 부품 주까지도 포함해서 설명해 드렸습니다. 다음 주제 이어가 보겠습니다. 제약바이오 관련 이야기입니다. 이 플로리다 의료기기 전시회 계약 관련 이야기인데요. 네. 제약바이오도 오늘 좀 풍풍 불었습니다. 네. 네, 맞습니다. 요즘에 뭐 제약주들도 등락이 좀 심하긴 한데 네. 최근에 뭐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뭐 자사주 매입 카드 뭐 그런 내용들도 계속 전해지고 하면서 뭐 분위기를 괜찮게 끌고는 있어요. 근데 이제 순수 제약 바이오 종목들보다 시간이 지나면서 특징주들을 하나씩 보니까 실제로는 의료기기 기업들이 요즘에 시장에서 상승률이 굉장히 좀 잘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추천을 드리고 AS를 해드렸던 종목들 안에서도 의료기기 업체가 뭐 폭발적인 상승률을 보여준 종목들이 뭐 제법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근데 이제 오늘 뭐 좀 모멘텀과 이슈 이런 것들을 좀 몇 개를 한번 봤더니 네. 일단은 뭐 경제과학진흥원에서 뭐 이제 미국 플로리다에서 의료기기 전시회가 있었는데 거기에서 좀 우리나라 의료기기 업체들이 좀 세일즈가 잘 되고 그다음에 이제 뭐 좀
그 계약 건수들이 좀 잘 맞아가지고 대략 한 2천만 달러 이상의 좀 성과치를 냈다라는 그런 뉴스들이 전달이 됐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뭐 지금 화면 보이시는 것처럼 네. 의료기기 업체들이 최근에 힘이 굉장히 좀 세죠. 저기 이제 뭐 메디아나도 보여지고 오늘 뭐 큐렉소라는 종목도 굉장히 좀 강한 급등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쪽에서 이제 모멘텀이 하나하나씩 좀 더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오늘은 장중에 루닛이라는 종목이 굉장히 좀 강한 상승을 보였습니다. 장중에 일본 쪽에서 이슈가 있었는데 루닛의 뭐 AI 폐질환 뭐 진단 제품이 일본의 건강보험 포함이 됐다라는 소식이 좀 훈풍으로 불었고, 네. 근데 이제 루닛은 사실 뭐 의료기기 쪽이라고 이제 해석을 하기보다는 이제 뭐 과거에 뭐 이제 메타버스 이쪽이랑도 이제 AI 이쪽이랑도 이제 연결고리를 좀 많이 가지고 있었던 종목인데, 오늘은 이제 이 루닛이랑 연결고리를 가지고 있는 뭐 의료기기 업체라든가 뭐 관련된 종목들이 이제 테마주가 돼서 인피니트 헬스케어라는 종목도 장중에 급등을 세게 보여주기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의료기기 중에서도 AI랑 좀 그 접목을 시킬 수 있는 AI 의료기기 테마주들이 시장에서 급등과 그다음에 상승치를 굉장히 좀 많이 보여준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뭐 전반적으로 뭐 AI가 포함이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의료기기 전반적인 뭐 분위기가 상당히 좀 좋습니다. 사실 앞서서 말씀드렸던 뭐 이런 플로리다의 전시회라든가 이런 것들이 막 모멘텀이 엄청 세거나 그런 느낌은 아니거든요. 네. 근데 이제 뭐 지금 제약주들도 이제 반등을 하면서 약간 의료기기 관련된 종목들 안에서의 자기들만의 좀 그러니까 조용하지만 파워가 굉장히 센 이런 테마들이 좀 형성이 좀 잘 되고 있는 그런 느낌인 것 같습니다. 네. 뭐 최근에 뭐 의료기기인데 이제 뭐 미용 관련된 종목들 이런 종목들이 여러분들이 좀 관심을 잘 안 가지시는 종목들이라 하더라도 상승률이 굉장히 좋게 나오는 종목들도 상당히 많거든요. 이루다라는 종목은 최근에 뭐 한 달 사이에 주가가 7,000원에서 대략 뭐 1,700원 수준까지 올라가기도 했고요. 그다음에 뭐 클래시스라는 종목은 이 종목이 이렇게 가치가 있을까 싶을 정도로 굉장히 좀 좋은 상승세가 네. 나와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다음에 이제 제이시스 메디칼이라는 종목도 6월 달에 상승치가 굉장히 좀 강력하게 나왔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종목들이 실제로 좀 많이 보여지는 것 같고요. 제가 이따가 뒤에서 뭐 AS를 해드리겠지만 뭐 메타바이오메드라든가 뭐 의료기기 제가 제시드렸던 종목들도 상승률이 굉장히 좀 세게 나오고 있죠. 그래서 저는 지금 이 분위기가 그다음에 오늘은 이제 짜잘한 뉴스들이 더해지면서 그러니까 뭔가 급등할 수 있을 만한 명분을 시장에서 가지고 와줬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자동차 부품주라던가 앞서서 말씀드렸던 반도체 종목들은 뭐 수익 관점에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보고 그다음에 조금 좀 거리를 두는 그런 매매를 진행을 하신다라고 하면은 여기에 이 의료기기 관련된 종목들 안에서는 우리가 트레이딩 관점에서 그다음에 좀 변동성을 활용을 해가지고 좀 단기적인 매매 관점에서 우리가 좀 노려볼 만한 종목들이 충분히 많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제가 많은 종목들을 쭉 돌려봤는데 차트가 굉장히 좀 예쁘고 그다음에 이제 급등 직전에 이런 신호탄을 쏴주려는 종목들이 좀 많이 보여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뭐 뒤에서 제가 안내를 드리긴 했지만 오늘 제가 가지고 온 상한가 도전주도 이쪽 의료기기 업체 쪽에서 다음 순환매를 기대하는 종목으로 제가 준비를 했고요. 앞서서 보여드렸던 종목들과 같이 지금은 알게 모르게 조용하지만 상승률이 굉장히 폭발적으로 나오는 테마가 이쪽으로 이제 형성이 됐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는 특히나 이제 단기 매매와 또 일주일 안에 좀 결과치를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좋은 상승률들을 원하시는 분들은 오늘 방송 끝까지 참고하셔서 제 의견과 제가 제시드리는 종목들까지 잘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최근 의료기기 전반적인 분위기 좋습니다. 조용하게 테마 형성하면서 움직이고 있는데요. 뉴스 모멘텀 받은 루닛, 또 제이시스 메디컬, 클래시스 등 종목들 차트까지 살펴주셨습니다. 본격적인 기술 강의죠. 윗꼬리 패턴에서도 더 자세하게 이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제가 많아서 얘기할 게 많고 네, 좀 바쁜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썰전 방송에서는 그 윗꼬리 패턴 얘기를 항상 하죠. 그러면서 제가 오늘 방송을 나오는 기점으로 해서 새로 포착된 종목들도 안내를 해드리는데 네. 제가 지난주 월요일 날 방송을 하고 마찬가지로 윗꼬리 패턴 복귀를 하고 그다음에 새로운 종목들을 제시를 해드렸죠. 그리고 이제 포착된 종목들을 보니까 이번 한 주간의 결과치를 보아하니 사실 아쉽게도 뭐 상한가 도전주보다 상승률이 더 빠르고 더 강력하게 나오는 종목들이 이 윗꼬리 패턴 포착주에서 좀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차트를 좀 좋아하시는 분들과 이런 이제 좀 단기 트레이딩을 좀 기술적으로 하는 걸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 윗꼬리 패턴을 꼭 눈여겨보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방송 안에서는 시간이 좀 한정적이기 때문에 뭐 온라인 무료 방송이라던가 아니면 노란톡에 들어오시면은 제가 이런 이제 윗꼬리 패턴에 대한 뭐 질문들 이런 거에도 응답을 해드리고 그다음에 뭐 상황에 따라서는 제가 또 다시 강의도 해드리고 포착하는 방법들도 많이 안내를 해드리니까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난주에 우리 그 비트컴퓨터라는 종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윗꼬리 패턴으로 이제 포착을 해드렸었던 종목이죠. 근데 오늘 비트컴퓨터가 좋은 상승률이 나왔습니다. 원격 진료 관련된 종목인데 오늘 인피니트 헬스케어의 급등의 분위기를 좀 탄 것 같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앞서 말씀드렸던 뭐 의료기기 관련된 분위기, 그다음에 그 중에서 AI랑 접목을 시킬 수 있는 이런 모멘텀들이 더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좋은 그림이 나왔습니다. 월요일 날 제가 제시를 드리고 화요일 날 오르고 수요일 날 쉬었다가 목요일 날 쉬고 그다음에 오늘 그 금요일 날 이후에 오늘 월요일도 좋은 상승치가 나와서 굉장히 좋은 차트와 좋은 분위기를 만들어 가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매물대를 좀 벗겨내는 그림이 나왔기 때문에 뭐 충분히 제시드렸던 뭐 목표에는 도달이 되고 있는 모습이지만 추후의 흐름과 그다음에 추후의 기대감이 좀 더 좀 좋아지는 상황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 윗꼬리 패턴을 설명을 드리면서 네. 자, 첫 번째는 충분히 조정이 나왔었던 종목이 바닥을 다지면서 혹은 저점이 야금야금 회복을 하고 저점을 올리는 과정 안에서 우리가 이제 지속적으로 나오는 거래량이 포함된 이런 윗꼬리들은 매집의 흔적으로 의심을 해볼 필요가 있고 이 윗꼬리들이 수렴하는 위치가 비슷하다라고 하면은 이 위쪽 윗꼬리를 몸통으로 먹는 지점이 맥점이 될 수 있고 거기가 상승치를 더 높게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이라는 설명을 많이 드렸었죠. 그래서 비트컴퓨터는 지금 상승률이 제법 나오긴 했지만 여기를 돌파한 시점이 나왔기 때문에 저는 상승률을 추가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위치가 되지도 않았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자, 그다음에 이제 팜스토리라는 종목을 보도록 할게요. 팜스토리는 잘 올라가다가 오늘은 다시 조정이 나와서 좀 아쉬운 그런 흐름이 되기도 했습니다. 근데 제가 지난 월요일 날 안내를 해드렸었고 그 당시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바닥에서 어느 정도 치고 올라온 상황에서 저점이 횡보 혹은 올라가는 이런 수렴형 패턴들을 보여줬었고 지속적으로 나오는 비슷한 구간을 두드리는 윗꼬리는 매집의 흔적이 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 윗꼬리가 출회되는 이런 주기가 짧아질수록 돌파의 시기가 가까워질 수 있다. 그리고 이쪽을 위쪽으로 먹고 넘어가는 자리에서는 우리가 평소보다는 강한 상승률을 당일 혹은 뭐 1박 2일 정도로라도 충분히 기대할 수 있다라는 내용들을 설명을 드렸죠. 그다음에 이제 팜스토리가 대략 뭐 자리를 잡은 이후에 13%가량의 상승률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뭐 단기 매매하시는 관점에서는 미리 선취해놓고 두 자리 수익률을 챙겨가기에 굉장히 좀 좋은 흐름이 되기도 했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보셨다라고 하면은 윗꼬리 패턴으로 이제 종목을 추적하는 방법이 매주 효과가 굉장히 좀 잘 나오구나 이런 부분들을 이해를 해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조정이 좀 깊게 나오긴 했지만 추세를 깨는 부분들이 아니라서 다시 한번 이 자리에서 위쪽을 두드리는 액션이 나오는지 과거처럼 윗꼬리 패턴이 이어지는지 이런 부분들이 추후에 우리가 기술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그런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난주 종목들에 대한 복귀도 했고요. 이번에는 우리가 그러면 이번 주에 만들어진 윗꼬리 패턴이 완성이 된 종목들은 뭐가 있을까 이런 것들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첫 번째는 하이스틸이라는 종목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이스틸은 제가 우리 그 주식 썰전 방송에서 지난 주제에 철강 관련된 종목을 얘기를 하면서 한번 설명을 드렸죠. 네. 제가 말씀드렸던 종목은 철강주 중에서는 하이스틸, 그다음에 이제 문배철강 이렇게 두 종목이었는데 그중에 하이스틸이 최근에 변동성 측면에서는 좋은 역할을 좀 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는 이제 중국에 관련된 이슈가 있었고 그다음에 오늘 같은 경우는 우크라이나 재건 이슈에 이제 뭐 철강 산업이 뭐 충분히 좀 좋아질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좀 약간 재료와 테마적인 성격을 받고 오늘 반응이 한번 나왔는데 네. 이 종목이 여전히 바닥인 것 같아요. 그리고 지속적으로 바닥에서 돌파하려는 시도와 윗꼬리들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매수가 진행될 수 있는 위치는 이 4,600원 매물대 아래쪽으로 거래량이 없는 조정이 나오는 시기가 될 것 같고 제가 생각했을 땐 이런 윗꼬리들이 한 번씩은 더 나올 것 같아서 선취 관점에서 눌리는 자리를 한번 보시면 더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다음에 두 번째 종목은 코드네이처라는 종목입니다. 이 종목 근데 오늘 상승률이 좀 나왔어요. 그래서 만약에 내일 위쪽에서 떠서 시작을 한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접근하기는 좀 좀 무리가 있을 수 있겠으나 이 종목이 2022년도 만들어놨던 차트, 2023년도 상반기에 만들어놨던 차트 여기를 보면은 굉장히 오랜 가격 조정 이후에
거래량이 한번 터지면서 위쪽으로 들어올렸죠. 그리고 지속적으로 이런 윗꼬리 패턴들이 나오다 보니까 이제는 돌파에 대한 시도와 액션들이 나아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주요 구간들을 돌파하는 딱 그 길목에 있는 것 같은데 만약 거래량이 없는 음봉 조정으로 나와서 다시 한번 이 아래쪽을 좀 눌러준다라고 하면은 오늘의 양봉을 통해서 돌파에 대한 의지가 확실히 저는 보여졌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만약에 기회를 준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좀 낮은 가격을 좀 기다렸다가 매수하는 전략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윗꼬리 패턴이 뭐 굉장히 좋은 결과치들이 많이 나왔었죠. 그래서 네. 이번에 포착된 종목들도 우리 또 차트 보고 매매하시는 분들께는 또 좋은 그런 그 네. 내용들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들도 메모하셨다가 다음 주에 또 복귀할 때는 또 좋은 결과치들이 나와 있기를 같이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윗꼬리 패턴 지난주 종목 리뷰와 함께 새로 포착된 종목들까지 차트 분석 진행해 봤습니다. 오늘도 강의 도와주신 다비드 전문가님에게 방송 이후에도 자세한 전략, 더 많은 정보를 듣고 싶으시면 문자 샵 3772번으로 다비드 적어서 보내시면 입장 가능한 채팅방 링크 보내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코너 도전 상한가에서는 전략주에 대한 힌트를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힌트 듣고 정답 아시는 분들 9시 무료 공개 방송 들어오셔서 채팅창에 남겨주시면 커피 쿠폰 함께 보내드리겠습니다. 저희는 포트폴리오 AS 시간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포트폴리오 AS 시간입니다. 전문가님께서 방송 중에 추천 주신 종목들 어떤 전략 필요할지 이야기 바로 나눠보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2월에 매수했던 메타바이오메드입니다. 지난주 화요일 날 세 자릿수의 수익률로 달성이 됐고요. 또 목요일 리뷰 때 잔량 대응 유효하다. 그리고 4,150원 순절 라인 제시해드렸거든요. 어떤 전략 필요할까요? 네, 뭐 메타바이오메드는 뭐 기다린 만큼 또 네. 좋은 결과치들이 나온 것 같고요. 제가 이제 뭐 70%대 혹은 뭐 이제 8, 90%대 수익률이 쌓여 있었을 때 이 종목은 뭐 세 자리 이상은 충분히 노려볼 만하다, 기다려 보겠다라는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뭐 좋은 결과치들이 나왔는데 우리 차트를 좀 볼게요. 메타바이오메드가 사실 시장에서 부각이 되는 모멘텀이 그렇게 막 강렬한 이슈로 막 다가오진 않거든요. 근데 요즘에 이 의료기기 업체들이 상승률이 한번 들어오면은 굉장히 묻지마식으로 강한 상승세가 나옵니다. 이거를 이제 어떤 투자자들이 여기에서 이제 뭐 과감하게 매수를 해서 추가 수익률을 목표로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이 종목은 아직까지는 추세가 깨지지 않은 그런 상황인데 상승률은 충분히 더 나올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주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의료기기 종목들이 이런 그림들이 실제로 되게 좀 많이 나와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메타바이오메드가 한 40%, 50% 이상 올라가는 그림들이 나오다 보니까 그때부터 이제 의료기기 관련된 종목들이 분위기가 좀 예사롭지 않다라고 이제 안내를 해드렸죠. 그리고 메타바이오메드 의 후속 느낌으로 제가 네. AS를 해드리면서 네. 이것도 이제 뭐 메타바이오메드처럼 과거에 추천드렸지만 충분히 새로운 바닥 돌파를 기다리는 종목으로서 메디아나라는 종목을 우리 그쵸. 시청자분들께 제시를 드렸습니다. 네. 그 당시에 이제 바닥에서 보여주는 이런 시그널들, 과거에 이제 우리가 매매했었던 언덕은 여기에서 이제 뭐 짧은 바닥 돌파 이후에 이런 단기 수익률을 얻었었던 구간인데 한참 시간이 지난 이후에 다시 한번 분위기를 만들어주고 있고 동종 섹터의 종목들이 분위기가 상당히 빠르게 살아나고 있다. 그리고 이제 거래량이 한번 터지면은
뒤를 돌아보지 않고 급등하는 종목들이 상당히 좀 많이 나온다. 이래서 이 메디아나라는 종목을 제가 그 AS를 좀 해드렸었죠. 네, 그러면서 이제 다시 한번 매수를 할 수 있는 기회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 이후로 이 종목이 상승률이 꽤나 잘 나왔고요. 네. 그다음에 조정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추가적으로 상승치가 나오면서 굉장히 강한 상승률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메디아나가 제가 AS를 좀 해드린 상황 안에서는 이쪽 바닥에서는 대략 30% 정도의 상승률이 6월 달 안에 보여줬던 것 같고요. 그다음에 뭐 지금 자막에는 메타바이오메드가 나가고 있지만 제가 지난번에 그 AS를 해드렸을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당시에 이제 한 10% 정도 가량의 수익을 냈었던 것들을 이번에는 정고점을 돌파하면서 추가 상승 여력이 이어질 것 같다라는 내용들이 지금 어떻게 보면 이제 적중을 해버렸죠. 그래서 아직은 20%에는 조금 좀 미달이 된 그런 상황인데 저는 지난주에 AS를 해드렸던 것처럼 앞자리가 이제 10에서 2 혹은 뭐 2에서 3 이렇게는 충분히 바뀌어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바닥에서 좋은 구간과 돌파 액션이 충분히 좀 보여지고 있는 상황이고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던 요즘 의료기기 관련된 종목들이 한번 거래량이 들어오고 분위기가 들어오면은 미친 듯이 올라가는 이런 성향들이 시장에서는 뭐 어느 정도는 좀 만들어지고 눈에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메디아나는 제가 메타바이오메드의 이제 후속으로 안내를 해드려서 그때 이제 AS 방송을 들으시면서 네. 제가 뭐 매주 강조를 해드렸으니까 그때 매수하셨으면은 뭐 30% 가량의 좋은 구간들이 좀 나오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제가 메타바이오메드랑 메디아나를 지금 매수하기는 좀 까다롭지만 그쵸. 이렇게 강조를 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는 요즘에 이런 현상들이 동종 섹터와 동종 테마 안에서 상당히 강력하게 보여지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후속이 될 수 있을 만한 종목들을 충분히 이제 매수를 진행을 하고 새로운 종목으로 이제 준비를 좀 해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제가 오늘 온라인 무료 방송에서는 주제를 이렇게 잡았어요. 종목을 하나 준비를 했는데 앞서서 보셨던 것처럼 메타바이오메드는 100% 이상의 상승과 급등이 나왔죠. 그다음에 메디아나 같은 경우도 최근에 20-30% 이상의 네. 상승률이 강력하게 나왔죠. 그리고 분위기와 흐름들이 굉장히 좀 강하게 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여러분들 오늘 그 비스토스라는 종목이 있는데 이 종목도 의료기기 쪽에서 오늘 리포트가 하나 잘 나왔다고 상한가를 가버렸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테마가 네. 무시할 수 있을 만한 테마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그래서 제가 이 랠리의 흐름을 이어받을 수 있는 바닥에서 이제 막 준비를 하고 있는 그런 후속주를 준비를 했으니까 네. 오늘 뭐 방송 후에 온라인 무료 방송에도 많이 참여를 해주시고 노란톡에도 많이 들어오셔서 저랑 같이 또 새로운 종목과 새로운 급등의 사냥을 또 준비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의료기기 업황 긍정적으로 봐주시면서 이런 메타바이오메드나 메디아나 훈풍 이어받을 수 있는 후속주까지 잠시 후 9시 공개 방송에서 또 제시해드린다고 합니다. 다음 종목입니다. 6월 23일 지난 방송 전략주였던 현대공업입니다. 전문가님께서 방송에서 정말 네. 많이 강조하고 언급해 주셨던 종목인데요. 어떤 전략일까요? 끌고 가는 거겠죠? 네, 뭐 누가 보면은 제가 뭐 현대공업에서 일하거나 뭐 가족이 있거나 뭐 네. 그렇게 생각하실 정도로 네. 현대공업을 얘기를 좀 많이 드렸죠. 과거에 또 좋은 결과치를 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새로운 종목으로 또 제시를 했습니다. 네. SL과 현대공업 최근에 오늘 뭐 주제 썰전 얘기하면서 강조를 드렸던 종목인데 저는 현대공업의 분위기가 다시 한번 만들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뭐 배터리 쪽에 전기차 쪽에서의 모멘텀도 괜찮고 그다음에 현대차, 기아차의 실적으로 비벼도 이 종목은 좀 분위기가 좋은 것 같거든요. 그래서 현대공업과 마찬가지로 제가 방송에서 소개해드렸었던 SL 같은 경우도 분위기가 좀 좋게 이어지고 있으니까 뭐 두 종목은 뭐 앞으로 흐름을 더 기대하면서 가져가면은 더 좋겠다라는 관점을 유지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전기차 부분과 현대차, 기아의 2분기 실적, 앞으로의 긍정적 전망과 함께 SL과 현대공업까지 리뷰해 봤습니다. 다음 코너 도전 상한가에서 전략주에 대한 힌트를 알려드립니다. 힌트 듣고 정답 아시는 분들 9시 다비드 전문가님의 무료 공개 방송 들어오셔서 채팅창에 남겨주시면 커피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코너 도전 상한가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도전 상한가 이번 주 새로운 전략 종목에 대한 힌트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앞서서 설명을 다 드렸기 때문에 네. 사실 뭐 종목에 대한 힌트는 사실 뭐 긴 내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좀 하나씩 좀 설명을 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 네,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의료기기 쪽에 있는 테마를 가지고 있는 종목입니다. 덜 오른 종목이고 덜 올랐는데 바닥에서
반응이 지금 잘 나오고 있는 그런 종목으로 준비를 했어요. 오늘 의료기기 관련된 종목들 안에서 그들만의 또 그 안에서의 이제 그 테마가 형성이 된 게 AI 쪽이랑 접목을 시킬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이어지면 모멘텀이 더 세게 가는 종목들이 오늘 시장에서는 많이 보여줬었죠.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그 의료기기 종목인데 이 종목이 100% 지분을 가지고 있는 자회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름을 비슷하게 가는 100% 자회사를 가지고 있는데 그 자회사가 이제 의료용 AI 수술 로봇 관련된 테마를 또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그 종목은 지금 주식시장에 상장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수혜는 이 종목이 그대로 100% 흡수할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그런 종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이 종목이 실적 개선 폭이 굉장히 좀 좋게 나오고 있어요. 이제 이번에 1분기 실적은 뭐 좀 쏘쏘했지만 연간 실적 분위기로 봤었을 때는 작년보다는 재작년, 그다음에 재작년보다는 그 전해 계속해서 이제 실적이 이제 과거에는 이제 못 나왔던 실적들이 개선이 좀 되고, 그러니까 연차별로 개선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작년도 연간 실적의 분위기를 보았었을 때는 역대 뭐 최대급 실적을 기록을 하면서 분위기를 개선시킬 수 있을 만한 내용들이 나왔는데, 이 종목의 긴 차트를 보면은 1년, 2년, 3년 동안 쌓아오고 있는 실적 개선폭이 주가에는 많이 반영이 되진 않은 느낌이 그대로 보여지죠. 주가는 바닥인데 실적으로도 퍼포먼스가 나올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막 바닥에서 윗꼬리들을 좀 보여주면서 돌파한 이런 차트인데, 오늘 의료기기 쪽에서 좋은 분위기를 만들어주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제가 메디아나라는 종목을 처음 제시를 해드렸었던 위치도 장기 이동 평균선들을 처음으로 뚫으려는 이런 자리에서 처음으로 이제 제시를 해드렸고, 이 종목이 한번 돌파가 나오다 보니까 추가적으로 급등이 연속적으로 나왔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이제 기대를 해보면은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충분히 바닥에서 이번 돌파가 의미가 부여될 수 있는 강한 움직임이 될 수 있다라는 거를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 종목도 우리가 뭐 목표 수익률을 제시를 해드리긴 하겠지만은 뭐 메디아나처럼 아니면 앞서서 제시드렸었던 뭐 메타바이오메드처럼 100% 이상 급등할 수 있는 종목으로 한번 좀 기대를 해보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 종목은 오늘 방송이 끝나고 바로 이동을 해서 온라인 무료 방송을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내일에는 이제 장중에 제가 공개 방송을 같이 진행을 하는데 같이 참여를 하셔서 종목에 대한 내용과 그다음에 가격 전략을 같이 좀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여기에 들어오실 수 있는 그런 링크들은 우리 또 아래쪽에 자막에 나갈 노란톡을 통해서 들어오실 수 있으니까 제가 노란톡 안에서도 종목 정보라던가 그다음에 시황 이슈라던가 이런 것들 같이 안내드리고 할 테니까 많이들 들어오시고, 항상 제 온라인 무료 방송에 추가적으로 들어오셔서 나머지 공부하시고 조금 더 좋은 핵심 정보를 받으신 분들은 제가 주식설전을 진행하는 몇 달 동안 훨씬 더 좋은 수익률과 훨씬 더 좋은 결과치를 냈다라는 걸 들어오신 분들은 충분히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도 좋은 내용 준비했으니까요. 많이들 들어오시고 저랑 함께 하시면서 앞으로 메타바이오메드의 후속주가 되기를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썰전 주제부터 설명해주고 계시는 의료기기 관련 종목입니다. 앞선 탑픽 종목이었던 메타바이오메드, 메디아나 세 자릿수, 두 자릿수의 수익률을 기록을 했는데요. 후속주로 자회사의 의료용 AI 수술 로봇 모멘텀과 함께 실적의 꾸준한 상승세, 그리고 윗꼬리 패턴 포착 부분까지 힌트로 제시해드렸습니다. 전략주에 대한 자세한 대응 방법 원하신다면 문자 샵 3772번으로 다비드 적어서 보내시면 입장 가능한 채팅 링크 보내드리고요. 화면 하단 QR코드 통해서도 휴대폰 카메라 대주시면 입장 가능합니다. 그리고 10분 후에는 전략주에 대한 자세한 대응 방법과 오늘 강의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포털 검색창에 슈팅스타 검색하시고 사이트 들어오시면 첫 화면에 다비드 전문가님 프로필 바로 아래 방송 입장 가능한 버튼이 있습니다. 10분 후인 9시부터 클릭하시고 함께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이라는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